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의 맞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엔 제가 오대영 라이브 이른바 땜빵 진행으로 두 분 뵙고요. 오늘은 이가혁 라이브로 또 첫 더 인터뷰 주자가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짚어보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를 먼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조사 내용이 특검발로 조금씩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 또 그 전에 지금 나오는 건 윤상현 의원이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도 김영선 관련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을 넘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윤상현 의원은 이게 공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실행이 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도 기사에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특검에서 통화 기록 내용을 확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그 명태균 씨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식의 그 통화 그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기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특검에 갔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엔 특검에서 이미 그 관련 통화 기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예. 결국은 통화는 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전 의원 등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지금 그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과 당대표하고의 함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당시 당대표와 관련돼서도 아마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마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갔더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거 아니냐라고 홍 대표님은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중진 정치인이. 이 부분은요, 몰라. 본인은 다른 의원들한테 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김재섭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예. 전 국민을 상대로 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치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대놓고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특검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전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꿉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지역 국민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놓고 아니 나는 정진석이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 기자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작년 가을이었죠. 대국민 아니 기자회견 이게 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그래놓고서 이게 나중에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을 한 날이 명태균 씨가 기소된 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황금폰이 압수가 돼서 그게 다 폭로될 위험에 처하니까 그게 결국은 비상계엄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 동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거짓말 정치는 우린 여야를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정치 지도자가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매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니네 당 대통령이고 니네 당 의원인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다 다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퇴출시켜 주시는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퇴출 운동.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름이 굉장히 친숙한 아주 중진 의원인데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다가 어제 특검 조사에서 직접 통화했다. 다만 공천 관련해서 영향이 간 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에 주목해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라고 김종혁 의원께서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평인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